시중에 굉장히 많은 영양제들이, 근데 이제 수의사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추천해 볼 만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박정석 수의사입니다.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앞으로 우리 아이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나이 든 강아지나 고양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영상에서 다룰 영양제들은 사실은 보호자님들이 매번 접하셨던 영양제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수의사들이 병원에서 처방하기도 하고 치료의 보조적인 목적으로 쓰기도 하는 영양제들을 좀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견하면은 관절이 안 좋아서 뭔가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눈도 뭔가 뿌얘지고 보호자님 못 알아보거나 한 곳을 멍하니 보고 있거나 뱅글뱅글 돌거나 하는 치매 증상도 있을 수가 있고, 털 같은 경우에도 막 부슬부슬해지고 여러 군데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시중에 굉장히 많은 영양제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의사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추천해 볼 만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역시 오메가3입니다. 피부에도 도움되고 신장에도 도움되고 눈에도 도움되는 완소 영양제 중에 하나예요. 강아지에서 여러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수의사들도 초기 신장질환 환자에서 신장 기능이 더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오메가3를 치료적인 목적으로 처방하기도 해요. 묘견사나 조공, 메이드인랩에서 나온 캡슐형 형태의 오메가3를 좀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절 영양제인데요. 강아지들이 대부분 쓸개골 탈구나 고관절이나 십자인대 쪽 문제를 조금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다리를 절거나 아파하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특히나 살이 쪄서 관절이 더 아프다, 우리 아이가 원래부터도 쓸개골 탈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필수로 먹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상품으로는 안티놀이나 바나퀸 같은 상품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지장애 증후군, 사람으로 쳤을 때 치매에 해당되는 질병에 대한 영양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영양제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없다 얘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보호자님들이 우리 아이가 밤낮이 바뀐다거나 나를 잘 못 알아보는 것 같다거나 뱅글뱅글 돌거나 하는 치매 증상을 보일 때 영양제들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항산화제 같은 경우에는 치매 진행을 조금 늦춰줄 수도 있다라는 보고들도 있으니까 먹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품으로는 액티베이트나 마그네타, 모나페티에서 나오는 올드캡스 같은 제품들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장 영양제인데요. 신장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수의사 입장에서 처방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피하 수액이라고 해서 등 뒤쪽에다가 물주머니처럼 수액을 한 번에 놔주는 치료를 해준다거나, 근데 이거는 사실 집에서 하기가 어렵고 병원에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신부전 환자들한테는 신장 유산균 또는 인읍착제를 처방하게 되는데, 신장 유산균은 아이들이 먹었을 때 장 내에서 유산균들이 활동을 하면서 비웬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아조딜이나 레나딜, 로티백 등등과 같은 상품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수입의 문제인지 잘 판매가 안 돼서 인터넷으로 좀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상품으로는 아조딜 같은 상품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병원에서만 판매하는 신장 유산균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으니까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간 보조제인데요. 이름이 좀 애매하죠. 간을 보조한다는 게 뭐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보통 수의사들이 간 보조제를 가장 많이 처방하는 이유는 담낭 슬러지 때문이에요. 담낭 안에 슬러지라고 하는 찌꺼기들이 많이 차 있고 배출되지 않고 뭉치거나 돌이 되거나 하면은 큰 질병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간보조제 또는 담낭보조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품들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담즙의 생성이 촉진이 되고 담낭 안에 있는 슬러지, 찌꺼기들의 배출을 도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밀린이나 사메탑 같은 제품들을 추천드리고, 이외에도 병원에서만 처방하는 조금 더 용량이 높고 효과가 강한 간 보조제 제품들도 있어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 초음파상 우리 아이 담낭이 좋지 않다, 간 보조제 복용을 추천받았다 라고 한다면 병원에서 처방하는 영양제를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메가3, 관절 영양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방 느낌으로 먹여도 문제가 없죠.
담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고 먹이시는 게 좋아요. 담낭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담낭 폐색, 담낭에서 이제 담관으로 나오는 그 길이 막혀 있는 친구들에서 담즙의 생성을 촉진하는 영양제를 먹였을 때 오히려 이제 파열을 좀 더 빨리 일으키게 되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흉터 한번 보고 처방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양날의 검이야 모든 게. 이게 효과가 좋은 영양제, 효과가 좋은 약일수록 반대로 뭐 하나 삐끗하면은 그게 이제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약도 그렇고 영양제도 그렇고 올바른 상황에서 올바른 용량으로 잘 써야 된다. 그 이외에도 노견들을 위해서 나오는 영양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관지 영양제, 눈 영양제, 심장 영양제, 구강 영양제, 피부 영양제 많아.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장기들에다가 뒤에다 영양제만 붙이면 이제 영양제가 되는 느낌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앞에 언급드린 영양제를 제외하고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보기보다는 약간의 도움 정도만 줄 수 있는 느낌이 더 강해요. 예를 들면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도라지청, 꿀물 뭐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먹으면 목이 확실히 나아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과학적으로 이거를 기관지 영양제라고 부를 수 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아이가 기침을 한다거나 심장이 안 좋다거나 피부가 안 좋다거나 하시면 진료를 봐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약을 먹는 게 맞지, 영양제로는 조금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라지즙 먹는 느낌으로 이제 먹이시는 느낌이면은 저는 추천드립니다. 나이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랑 느낌이 굉장히 다른데, 고양이는 나이 들어도 티가 별로 안 나요. 우리 집사들은 좀 알죠. 애가 뭔가 걸음걸이가 어눌해, 굉장히 활동성이 떨어졌어, 밥을 잘 안 먹네, 밥을 남기네, 아니면은 캣타워에 올라가 있는 걸 좋아했는데 다리가 아픈지 캣타워에 잘 안 올라가. 차이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강아지보다는 영양제의 종류가 적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추천드릴 만한 영양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오메가3입니다. 제일 걱정하시는 노령성 질환이 신부전이거든요. 노령묘 사망률 1위가 아마 신부전일 거예요. 신부전에 있어서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진 영양제가 오메가3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의사들도 초기 신부전 강아지나 고양이 환자에서 오메가3를 먹이세요, 또는 뭐 사료를 이렇게 바꾸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처방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먹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특별히 오메가3의 종류를 다르게 먹이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강아지에서 추천드린 영양제 3가지 그대로 먹이셔도 괜찮고요. 고양이들 캡슐 먹이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액상 형태로 나오시는 영양제를 먹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닥터뮨이라든가 카이쿠라에서 나오는 영양제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신장 관련된 영양제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오메가3가 거의 유일하게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면서 뭘 또 신장 영양제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신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신장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제에 가까워요. 앞서 강아지에서 소개드린 아조딜 같은 영양제들을 먹었을 때 신장 수치, 비웬 수치를 낮추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먹이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부전 환자들만 먹는 거예요. 굳이 먼저 먹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만한 영양제는 방광염 영양제예요. 특히나 살찐 수컷 고양이에서 다발하는 질환 중에 FLUTD라고 하는 고양이 방광염 질환이 있어요. 고양이들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사람이나 강아지는 대부분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방광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양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방광염이 생겨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경성으로 생기는 방광염들이 굉장히 많고,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영양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테이드라든가 질켄 같은 영양제를 추천드릴 것 같고요. 질켄은 방광 자체에 도움을 준다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진 성분들을 급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를 순순히 잘 먹어주는 친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영양제를 안 먹어주면 도대체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냐? 먹는 거를 잘 주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사료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원료, 양질의 단백질 조금이라도 덜 넣고 근육 좀 덜 빠지고 하는데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사료 선택을 할 때 나이 든 고양이들은 특히나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노견, 노묘 모시고 계시는 우리 보호자님들을 대상으로 한번 영양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제가 뭐 추천드린다고 해서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의 몸 상태에 따라서 선택해서 영양제를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이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